그래서 한번 먼저 제 성장 자세를 해 봅시다. 사실은 보세요. 요가라는 게 이제 이 부처님 당시의 인도, 그 이전의 인도,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실 지금의 인도도 마찬가지죠. 요가라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뜻입니다. 요가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들어와서 요가, 이거는 사실 이게 요가에 대한 잘못된 이름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요가라고 요가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요가가 아니라 요가 중에 하나의 동작인 아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동작이야, 동작. 응? 요가는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가는 가령 인도 아주 고대부터 이렇게 내로 수행에 대한 총칭적인 이름이 요가인데, 그래서 요가는 수행이지. 어떻게 보면은 요가는 수행이지. 그 요가 학원에서 말하는 막 어떤 어려운 동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요가가 아니에요. 이건 요가 중에 하나인 아사나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동작. 그래서 그 요가를 어떻게 보면은 뭐 각자 막 이렇게 처마다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그 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정리해서 요가 수트라, 요가경이라는 것을 정리한 사람이 파탄잘린가라고 하는 사람이 요가 수트라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가 수트라에 그 요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화시킨 이 요가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 요가를 보면은 요가가 8단계예요. 8단계? 8정도 하고 거의 같아요. 8정도 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8정도의 설명도 원래 부처님은 중도로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도는 그냥 그렇죠. 그냥 경험된 하나예요. 경험된 하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찰나의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도에 그동안에 있던 요가에 대한 설명적으로 다시 풀어서 한 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가 수트라에 보면 요가도 8단계예요. 이제 금계, 권계, 금견지, 금계, 공견지, 저는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전체 대략만 기억나는데 기본적으로는 금계, 권계예요. 자, 금계는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계율, 하지 말라는 계율. 권계는 하라는 계율이에요. 자, 그럼 8정도도 보면요, 뭐예요? 계율에 해당하는 8정도에 보면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게 동시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계, 권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아사나가 있어요. 아사나, 동작이에요, 동작. 자, 이 동작을 통해서 뭘 유도하는 거냐 하면은 동작을 통해서 몰입이 되어져 가요. 집중이 일어나서 가요. 자, 우리가 막 춤을 정신없이 춰봐요. 몰입이 돼요. 저를 그냥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3000배를 해봐요. 몰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몰입의 도구가 동작이라는 거예요. 몰입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쓰는 방법이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은 요가의 핵심이 아니라 요가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동작이 이렇게 있어요. 동작이 있고 그러면 동작에서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 동작을 하면 나중에 거칠은 호흡이 알아져요. 그 다음에 동작은 항상 호흡의 리듬에 따라서 동작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요가 동작은요, 한 호흡지간에 하나의 동작이 있어요. 호흡지간이. 예를 들면은, 저는 요가 방금 배운 적이 있는데, 단지 그래도 대구에 있는, 제가 고액할 때 같이 해서 거기서 만난 어떤, 여자분이
대구 경북대 사회체육관에서 요가 선생님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물었어요. 몇 가지 물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자꾸 제일 친해져도 우지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씩 자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 마음 건강은 뭐 좋은데, 몸 건강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운동을 찾다가, 전통 선도도 뭐 가보고, 계룡산 북쪽에. 이러다가, 그 티벳 수행이라고 하는 요가를, 이러면 되겠다. 요걸 그래서, 근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사나 중심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것을, 이 수행이라는 측면도, 이빠사나 측면도 제가 고쳐서 요가 명상이라 했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제가 보기엔 최고예요, 최고. 대구에 소개했던 분들의 이해가 상당히 좋아요. 전부 다 그것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 요가 선생한테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힘이 뭐냐? 송장 자세예요, 송장 자세. 끝날 때마다 꼭 송장 자세를 해. 그 송장 자세가 뭐냐?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중전한 상태다. 딱 그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그 요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는, 자, 호흡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브라 자세. 코브라 자세. 기본적으로 이게 요가 기본이면, 자, 숨을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요게 한 호흡지간에 모두 나요. 자, 모든 동작은 한 호흡지간에 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사나를 하다 보면은 점점 함은 없어지고 호흡의 리듬화돼요. 그렇게 해서 호흡에 집중이 돼. 결국 어제 우리 사마타 얘기할 때 여기 호흡의 그것도 비슷하게 호흡이 알아져요. 동작을 통해서 호흡이 알아지고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고 호흡의 집중이 연속되고 그리고 뭐가 되냐면 바로 삼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가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삼매. 모든 그런 동작들은 호흡의 리듬이 되는 도구예요. 도구. 응? 그래서 아사나 동작이라는 것은 동작을 통해서 호흡의 리듬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요. 동작에 집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의 집중이 계속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몰입이 일어나서 삼매가 돼. 이게 바로 사마타 삼매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전에 그 인도의 수행은 전부 사마타 수행이라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가의 핵심은 사마타 삼매라고 하는 삼매에 도달하기 위한 거예요. 자, 팔정도는 어때요? 팔정도도 마지막에 바른 삼매죠? 바른 삼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기존에 알던 그 틀로서 다시 중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달라요? 앞에는 삼매인데 부처님은 바른 삼매, 삼마 사마디라고 하는 삼마를 더 붙였어요. 삼마 사마디. 그러니까 자, 사마디는 사마디야. 근데 이게 바른 사마디야. 즉 명지와 해탈에 이르는 사마디고 그거는 명지와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될 뿐인 이런 사마디야. 그래서 이래가지고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돼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근본적으로. 그래서 삼마 사마디라고 사마디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는 비슷해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삼마 사마디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가는 뭐예요?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호흡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돼 가는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동작이 되면은 생각에 휩쓸려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동작이 계속되다 보면은 호흡의 리듬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몰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요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요가원에서는 아사나 중심의 어려운 동작한다고, 그거는 사실은 요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요가 중에 하나인 아사나로부터 나왔어요. 아사나. 예. 자, 그래서 그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뒤에 뭐예요? 이제 송장 상태, 송장 자세를 마지막에 푸는 자세로 송장 자세로 해요. 온전히 이완된 상태예요. 온전히 이완된 상태. 마무리를 항상 송장 상태로 하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제대로 된 송장 상태라면은 바로 비파사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수행을, 그래서 그때 송장 상태라고 맨날 송장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사님, 우리 아들이 요가 언제 했냐고 들어봤어요. 요가. 자, 지금부터 그럼 해보자. 그래서, 봐요. 이 좋은 수행은요, 제일 처음에는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돼가요. 알아지는 상태가 돼가요. 알아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한다라고 함이 없어져요. 나라고 하는, 나라는 관념은 항상 뭐예요? 함으로 나타나요. 나라는 관념의 표현은 함으로 나타나요. 제가 무지가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죠? 규정, 단정, 평가, 판단으로 드러나요. 무지는 항상, 무지의 현상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입니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은 무지. 규정, 단정, 평가, 판단, 한다는 상태. 자, 그래서 뭐예요? 함은 나라고 하는, 나라는 관념에 머무는 상태예요. 함은. 나라는 관념에 있을 때 함이라고 느껴지게 돼요. 근데 무지는 전부 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드러나요. 자, 간택,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뭐예요?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유다, 주다, 라고 하는 이걸로 드러나요. 이게 무지의 현상이에요. 무지라고 하는 그 작용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러니까 무지인데, 사실 나라는 것도 무지인데, 나라는 무지가 작용되면은 어떻게 돼요? 규정한다, 단정한다, 평가한다, 판단한다가 돼요. 그리고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가 돼요. 이게 가장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무지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지의 현상이야. 나라는 관념의 현상이야. 그래서 중도에는 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몰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 몰입될 때는 그게 없어요. 몰입 상태는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하려고 함이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몰입이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순간에는 없는데 나오면 똑같이 져버려. 그런데 바른 삼매가 되는 과정도 함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 그냥 전부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이 아사나라고 하는 이게 가령 한다라고 하는 이 함만 되신다고 하면은 잘 안 빠져나가게 돼. 정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가기가 쉬워. 왜냐면 여기에는 여기 판단을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것은 그런 요소가 많아. 그래서 이런 몸수행이 감이 잡히는 데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요가, 아사나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부각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없어요. 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송장 상태라는 거예요. 송장 상태. 송장이라는 거예요. 송장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은 거죠. 송장한테 가서 빵을 보세요. 송장한테 가서 요걸 보세요. 송장 끼어도 되고, 쉽게요. 잘 쳐줌으로써
송장이 어떻게 벌칙을 안 내려요? 안 해요? 여기서 부장 여기서 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때리면 때리는 거죠. 욕하면 욕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예요? 한다라고 하는 함은 없죠?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어서 죽었다 성내가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실제로 한다는 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나가는 것이 죽은 상태. 그래서 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도 썩으면 일어나죠? 성장도 이렇게 높은 다음에 이렇게 굴러요. 구름이 일어나요. 딱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이것도 함이에요. 자, 잡으려고 한다. 잡으려고 하면.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래. 자, 결과부자를 한다. 그럼 제가 나도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래. 자, 말은 하니까 잘 안 되네. 그래. 근데 하려고 함이 아니라 표현님의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은 표현자를 이런 상태에서도 오래 있으면 아픔이 느껴지고 근데 결과부자를 억지로 해보면 안정감이 그것보다 더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의도가 나서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안 되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뭐라고 해요? 완전 성장. 뭐예요, 지금? 말하는 성장. 밥 먹으면 밥 먹는 성장. 자, 다 성장이에요. 왜? 나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은. 근데 그 감은 어디서 잡히느냐? 실제로 한번 이러고. 자, 지금부터 조교의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누구 서 있는 성장 봤어? 자,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세를 보는 게 요러면은 힘들어요. 자, 요래야 돼.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힘을 쭉 빼. 얼굴 펴고. 자, 그 다음에 팔도 요렇게 붙이고 있으려면은 자세를 잡으려고 해야 돼요. 요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힘 쭉 빼고 숨 쉬려고 하지 말고 어째야 되겠어?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아지지. 한번 해봐. 숨 들이쉬고. 숨이 느끼죠? 내봐. 숨을 강하게 세봐. 해봐. 여기서 숨이 드는 게 알아지지? 코 안 나오게. 숨이 들어오고 나는 게 알아지지? 응? 자, 그래서 그 숨도 쉬려고 하지 말고 들어오면 들어온 줄 알아지고. 그냥 이러면 돼. 응?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들리네?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 응? 잡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지도 말고, 숨 쉬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보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말고, 응? 자,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응? 보이면 보이는 대로. 자, 느끼지면 느끼는 대로. 그래, 참자. 그래도 편안하게. 자, 그래서 전혀 하려고 함이 없어요. 그냥 들으려고 하면 들리면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응? 요렇게 여기가 뭐가 이래가지고 요 소리 요래 되면 요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자, 여기 일어나면, 요렇죠? 개미가 이렇게 벌벌벌벌 기가면, 이렇게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일어나는 게야, 전부? 서로?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거죠.
그래서 다들 한번, 이건 죽은 상태, 송장 상태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이 머리를 안으라고 다리를 저 밖으로 다 가면 괜찮아요. 응? 한번 보죠. 그래서 그냥, 시간? 몇 시간? 시간 될 거 없어. 그냥 이런 데가 다들 했다가 그러니,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정말 송장이 되면요,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떠한 함이 없고, 어떠한, 예를 들면, 혹시, 늙은이로 내 꼴이 흉하지 않을까? 이 꼴을 뭐 이쁘게 보여야지, 흉하게 보여야지, 이래서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뭘또 사진 찍는다 이러시네. 왜 찍는 자, 이 송장들. 자, 그래서 정말 송장 죽었으니까 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하려고 함이 죽은 거예요. 함이 죽은 거예요. 자, 막 일어나는 대로예요. 정말 일어나는 대로 정말 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있으니까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그 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어떠한지 맛을 보세요. 바로 이러한 경험에 의해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자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송장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의 경험이. 정말 제대로, 또 송장이 되려고 하면, 보세요. 이렇다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송장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지 않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않으려고 함도 없는 거예요. 이러려고 함도 없고, 저러려고 함도 없고, 그렇지 않으려고 함도 없어요. 자, 일어나는 대로예요. 일어나는 대로예요. 정말 일어나는 대로예요. 주님도 일어나는 대로. 하려고 함이 없다. 주님,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 그게 송장이야. 네. 자, 한번 그렇게 해봐. 느낌이 어떤지 한번. 그려지는 거. 자, 제 얘기도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송장 죽었으니까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함이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맞니 틀리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지 송장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함이 없지요? 자, 그렇습니다. 제 얘기도 들리면 들리는 대로인 거예요. 자, 나라는 것이 죽은 거예요. 나라는 관념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들으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은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즉,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욕한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죽었으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도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즉,
그래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도 그 동작을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죽었으니까 가령 팔이 어때요? 시체를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으면 옆에 지지한 게 없어 미끄러지면 팔이 툭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시체가 야 떨어지면 안 돼. 얼른 손을 들어 올리는 거 봤어요? 그래요. 그런 떨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예요. 자,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하지만 안 하지는 대로, 안 하지만 안 하지는 대로, 그래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어떻게 할 함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띠다 알아지다는 것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지 알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지면 그냥 알아지는 대로예요. 안 알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안 알아지는 것은 뭐 어떻게 해요? 안 알아지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예. 그냥 뭐가 알아지도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시체니까. 휴정님 시체야? 송장이야? 지금 살아있네? 응? 살아있으면 도가 아니야. 응? 자, 그래서 한번 정말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 하면 돼, 봐, 휴정이. 응? 네. 그래. 한번 그렇게 해서 휴정님이 나중에 엄마한테, 엄마, 송장 상태가 아니네?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휴정님이 먼저 한번, 경험을 해봐. 응? 엄마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깜빡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 휴정님 옆에다, 엄마, 우보고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아니잖아, 엄마. 그래죠? 응? 그러려면 먼저 휴정님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어떤 것인지 휴정님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냥 일어나지 않은 현상이야. 숨 쉬려고 한 게 아닌데 숨이 저절로 쉬어진 거고, 소리 내려고 한 게 아닌데 소리가 그냥 난 거야. 소리 난 거야. 바람 불면 윙 소리가 나지. 네. 소리 나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난 거야. 예. 자, 이제 일어나 보십시오. 자, 보면 안 됩니까? 예? 아니, 내가 된. 글쎄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자, 이제 소위 말한 자선이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소위 말한 자선이라는 거. 진짜 중요하네요. 자, 바로 그 성장 자세라고 하는 그때의 경험 그대로 한번 자선이라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의 바로 그런 역시 앉아 있어도 이 자세를 어떤 자세를 유지하려고 함도 없고 단지
뭐 자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앉는 그냥 이거 각자 앉는 폼도 각각 달라요. 그냥 그렇게대로 해서 경험 상태는 널브러져 있을 때와 똑같은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함이 유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거예요. 자세를 유지하려고 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작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고, 자, 그때 요 널브러져 있을 때는 자세만 해도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함이 자꾸 작용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유지하려고 함이냐의 차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차이가 이해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함도 없는 완전 송장으로 널브러져 있을 때의 그때의 경험 상태가 그 경험에 의해서 함이 있고 없고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집에서 한번 널브러져 보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널브러질 수 없는 상태면은 이 자선이라고 하는 상태로 그때와 똑같은 그러한 느낌의 상태, 그러한 경험의 상태, 고감. 그래서 한번 그런 상태가 돼보세요. 자, 자선 나와 보세요. 뭐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되고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역시 어떤 거든 말이에요. 자세라는 것은 가장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자세, 가장 안정된 자세예요. 그런데 한번 앉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불편이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뭔가를 유지하려고 함이 없는 자세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것이 요가에서 그런 것이 요가 아사나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가에서는 뭐예요? 좌법이라는 게 있어요. 좌법. 그 좌법은 뭐냐? 가장 안정된 자세라는 거예요. 자, 좌법. 그래서 제가 요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자, 좌법이 어떤 거냐? 어떻게 좌법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그 자세인데 사실은 가장 안정된 자세는 결과부자라고 하는 그 형태가 가장 안정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근육이 굳어서 또는 뭐 뼈가 굳어서 또는 다리가 짧아서 쇼다리여서 뭐 하여튼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좌법에는 결과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다리가 길어요. 인도 사람들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결과부자가 잘 돼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꼬고 앉으면 가장 안정돼요. 그냥 앉은 자세로 그냥 머리 틀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냥 그대로 달랑달랑 하고 놓으면 그냥 그대로 안정되게 앉듯이 가장 안정된 자세예요. 그러니까 결과부자는요, 이렇게 들어 올려도 결과부자예요. 왜냐하면 다리 꼭 꼬여가지고 그래요. 그런 안정감인 거예요. 근데 결과부자가 가장 그런데 결과부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가부자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결과부자 잘 안 되는 사람은 반가부자. 자, 또 반가부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평자라는 게 있어요. 평자. 이게 전부 좌법이에요. 좌법. 그래서 결과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과부자가 제일 좋고 결과부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안 되면은 반가부자. 반가부자 잘 안 되면 평자. 자, 그래서 좌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결과부자, 반가부자. 자, 어떤 것은 그 영역이 가장 편안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게 걸리지 않게 되는 이 자세예요. 자, 송장 자세는 왜 나오느냐? 가장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서 가장 이완된 상태로 송장 자세가 돼요. 함은 항상 긴장을 유발해요. 자, 뭔가를 잡으려고 하면 손에 긴장이 유발돼요. 긴장을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만병이 뭐예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뜻이지. 모든 괴로움의 원인. 자,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잡으려고 해보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요. 긴장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런 긴장은 사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긴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긴장이란 그렇게 유발되는 거예요.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법의 가장 좋은 자법은
가장 그것을 유지하려고 함이 없는 상태로 안정된 상태. 요게 작법의 기본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작법은 결과 부자를 되면은 결과 부자도 채우고 그 자체로 그냥 안정이 돼요. 달랑달랑 들어도 그냥 결과 부자 되는 대로 달랑달랑 돼요. 반가 부자는 어때요? 한쪽 다리가 이렇게 내려앉아요. 결과 부자는 달랑달랑 그냥 들어 올리지. 가지고 머리털을 달아서 요 달아놓으면 똑같이 그냥 결과 부자 들어 있어요. 근데 반가 부자는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내려앉아요. 자, 근데 평자는 반가부자도 안 되는 사람은 평자는 뭐냐? 반가부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평자는 그냥 나름이 이렇게 넘는 게 평자예요. 어떤 사람은 왼쪽 발이 안으로 가고 오른쪽 발이 밖으로 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발이 안으로 가고 왼쪽 발이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 뭐가 됐든 평자가 됐든 반가부자가 됐든 여기다가 제가 그 요구 선생님한테 들어드리는 단지 이런 상태 가지고는 편안하지 않아. 어떤 거냐? 가장 안정된 자세, 편한 자세는 뭐가 되겠어요? 밑면이 넓어야 돼요. 삼각형의 가장 안정된 자세는 뭐죠? 밑면이 넓어야지. 밑면이 좁으면 안정되지가 않아. 그럼 밑면이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자세에다가, 반가부자 됐던 자세에다가 앞에, 자, 눈을 떠서 보세요. 송장이라고 하니까 안전 송장이니까 다 눈 감고 다 사실은. 자, 이래가지고, 이거 뒤로 쩍쩍 빼요. 자, 뒤로 쭉 빼면은, 자, 우리는 엉덩이로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해음부가 닿아요. 그렇게 해서 밑면이 넓어지고, 밑면이 안정돼요. 자, 앉는 사람들 하다가 엉덩이가 베개서 못 앉아. 그래서 엉덩이로 앉아서 그래요. 엉덩이 뼈, 골반뼈로 앉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법의 핵심은 엉덩이로 앉는 게 아니라 이 해음부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도리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앉아도 돼요. 제대로 작법이 되면. 그래서 요가 선생님한테 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서면은 뭐예요? 스키 타는 사람은 알 거예요. 스키의 핵심은 뭐예요? 스키 부츠가 이렇게 높아서 앞에 이렇게 힘이 높은 데서 일어나니까 힘이 앞으로 쏠려요. 앞에 쏠리는데 이 무게 중심은 뭐가 잡는지 아세요? 부츠가 잡아요. 부츠가 이렇게 해서 부츠의 이 각도가 스키 부츠는 딱딱해요. 스키 부츠는 딱딱한데 이 부츠가 뒤로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키 부츠에다가 온 힘을 실어야 돼. 그러면은 요 스키 부츠의 힘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숙여져서 꼿꼿하게 서요. 자, 작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최대한 빼서 해온것 땅에다 뚫어서 딱 서면요. 부츠인 것처럼 요 뒤에 맨날 작법의 핵심은 허리를 펴라고 그러죠? 허리를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허리가 딱 펴져요. 허리가 그냥 지지가 돼요. 이게 작법의 핵심입니다. 제가 요가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운 거죠? 제가 요가 선생님,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딱 이렇게 붙었어요. 딱 그렇게 딱 앉아봤어요. 딱 붙었어요.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안 되니까 참 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되니까 나 이거는 자, 그러니까 단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그냥 자는데 빛은요, 빛이 떨적거리 되면 떠요. 그러니까 자꾸 또 이제 이바상을 하면 또 님이 딱 안 떼야 된다고 그래요. 안기만 하면 뜬다고 그래요. 아니, 떠도 상관이 없어. 단지 문제는 어떤 현상이라도 그 현상에 머물이 없는 이게 이바상하지. 어떤 현상이 안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이게 이바상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님이 따는 것이 뜨는 것은 님이 따가 뜰 조건 되면 누구나 뜨는데 님이 따의 뜰 조건이 뭐겠어요? 몰입이 잘 되는 거고 상이 잘 팔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님이 잘 뜨는 사람이 결국 수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벗어나려고 하면 안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뜨면 뜨는 대로 이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 작법이라는 게 이래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맨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래요. 근데 똑같죠? 허리를 고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법의 기본이 되면 허리를 고추 세워줘요. 그러니까 허리를 고추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앉아서 맨날 허리를 다시 고추 세우고 다시 고추 세우고 이래요. 자, 그래서 요가에서는 동작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사나, 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치는 이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들리면 그렇게 잘못돼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정된 자세가 이제 그런 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지고, 그리고 상태는 뭐예요? 아까 성장 상태로 누워있을 때와 똑같은 기강 상태예요. 기강 상태 이치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메디테이션, 그건 시팅 메디테이션. 아까는 뭐예요? 와서는 뭐라고 그러지? 와서는 막 뭐였다. 이거는 하여튼 뭐 그런 영어 쓴다고 아무리 맨날 말하는데 아직도 잘 쓰지도 못하는 영어 맨날 쓴다. 하여튼 자 이제 행선 그거는 어때요? 행선은 그래. 자 들고 나가고 닫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도에서는 뭘 만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하시 사요도가 이 말은 자 이 알아지는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이러면 다음이 알아지는 거고. 이러면은 이 또 있는 이 느낌이 다르죠? 그거하고 또 다음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찰나에 알아지는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나감 다음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동작이 그렇잖아요. 아니 끊는다는 것은 전부 다 보세요. 닫고 뜨고 나가고 닫고 뜨고 나가고 닫고 뜨고 나가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다 알아지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이 말이에요. 이게 자 다음 좀 나감 다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럴 때 알아지는 그대로 요럴 때 알아지는 그대로 요럴 때 알아지는 그대로 요럴 때 알아지는 그대로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그럼 뭐예요? 사실은 요걸 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요럴 때 알아지는 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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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3단계 갔다가 6단계 갔다가 9단계 갔다가 12단계 갔다가 이래요. 몇 단계로 나눌 거예요 이거? 자 미분 해봐요. 미분 무한대까지 쪼개봐요.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하시 사요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그대로 나가는 매 순간 찰나에 알아지는 그대로 나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혼통 수행은 나가고 이제 3단계 했으니까요. 이제 6단계로 하세요. 이제 9단계로 하세요. 핵심이 그게 아니라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하시 사요도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오해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데와 똑같아요. 자,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이거는 일어남이에요. 다음은 일어남이에요. 느낌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은 듣고 내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맨날 출근하죠? 출근한다고 그래요. 왼발부터 나가세요? 오른발부터 나가세요? 물어봐요. 오른발부터 나가나? 보세요, 당신이 끊는다면 맨날, 그럼 내가 오른발부터 나가거나, 왼발부터 나가거나, 당신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 응? 사실 그러면서도 맨날 내가 끊는데, 맨날 자기가 걸어가는데, 그렇다고 하자. 내가 그러면, 왼발부터 나가는지, 오른발부터 나가는지, 그걸 몰라?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식 안 해도 그걸 문제지 말아요. 그래서 문제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어떠한 감도 없는 설사
이런 상태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 동작이라고 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어떤 환경인데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넓어졌을 때 경험되는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요, 보세요. 행선, 아까 전부 와선, 자선 할 때 행, 자, 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이 중요한 거죠? 응? 선은 똑같은 선이잖아요. 행할 때도 선, 자할 때도 선. 그런데 자선 다르고, 행선 다르고, 와선 다르다? 아, 뒤에 선이야. 앞에 거는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이야. 그래서 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경험 상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자선을 달리야 하는 거고, 행선을 달리 이런 게 아니라, 자, 모습만 다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선이라는 게 중요해요. 선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아까 넓어진 송장처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감이 없는 상태. 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감의 시작은 바로 와선이라는 송장 상태에 넓어질 때의 그 감이 기본이에요. 왜? 이럴 때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빠지기 십상이야. 근데 정말 성량으로 넓어지면 그때 그 느낌. 그러면은 문득, 내가 어떠 하려고 하면 어떠한 것이 없어도 알아지고 일어난다는 것이 확인이 돼. 자, 그 경험이 바로 모든 도의 실마리,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그럼 우선이 지금 빗속에 빠져 있으세요? 잠수요. 잠수요. 그것도 잘 들으시네? 여기 성장자서 한 명 있었어요. 제대로 된 안전 성장입니다. 근데 상명이 그냥 잘 앉아있네. 항상 조는학생. 하여튼, 그거 터가 그런 거야. 아니에요. 내가 집중시험 올 때마다 항상 저 코골어 그게 아니라, 누구죠? 성철 스님이 오매이려, 숙면이려 상태까지 이제 도달한 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근기는 상근기야.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오매이려, 숙면이려까지 되잖아, 이제.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뭔가 좀 도라는 감이 잘 안 잡힌다. 그럼 집에서도 바로 이렇게 성량으로 넓어져 보세요. 성장으로 넓어져 보세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다. 그러면은 긴장이 있다. 몸에. 네. 그럼 그게 아닙니까? 아니, 긴장도 봐요. 이러면 지금 이게 긴장이에요. 힘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되죠? 없으니까 항상 이완 상태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긴장인데 여기에다가 만약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상태면은 이 긴장은 몸의 괴로움을 유발하는, 아픔을 유발하는 긴장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긴장 상태가 그냥 느껴지는 것은 뭐죠? 긴장이 아니라 느낌이죠. 네. 자, 느낌인 상태예요. 근데 한다는 상태는 긴장이고 힘을 쓴다는 상태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아픔 또는 괴로움이 되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인 차이가 있게 돼요. 그냥 느끼는 뿐입니다. 예. 그래서 긴장이라는 것은, 원래 긴장은 이것도 긴장인데, 긴장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함의 의식 상태의 긴장, 또는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의 느낌,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 불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런 긴장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무거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면은 힘들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의 상태가 돼요. 요 차이, 요 경험의 차이. 자, 요것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지 않느냐? 아니, 이게 바로
착각의 상태와 느낌에서 느낌이 알아지는 상태와의 차이예요. 자, 돌아는 그와 그렇지 않는 차이. 그럼 만약 칼로 손을 베일 때 아닙니까? 칼로 손을 베있으면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프다 막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럴 때가 있고 진짜 많이 확 베이고 막 이럴 때는 막 겁도 나고 막 이러나 그 빠질 때가 있고 그 차이가 있다니까. 그럼요. 그 차이가 아니라 봐요. 조금 배였던 많이 배였던 어때야 돼요? 배임이라고 하는 느낌은 느낌이고 많이 배여서 더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 배이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의 차이지. 느낌은 아무리 심각해도 잘려나가도 느낌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과 이 생각이 두 개가 결합된다라고 하는 하나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이 느낌 그 상태면은 교의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프다 뭐 심각 뭐 고통이다 이런 느낌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예, 자 아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예?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사실 제가 맨날 해죠 롤러코스터의 느낌과 뭐죠 우리가 화라고 하는 느낌 별로 다르지 않은데 롤러코스터 느낌은 돈 주고 일부러 가서 느끼려고 하는 느낌이고 화라는 느낌은 안 좋은 느낌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느낌은 비슷해요. 그 느낌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낌이 느낌대로면 롤러코스터든 화든 서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라는 거하고 결합돼서 화는 화라고 하는 그 개념 생각이 결합돼서 화가 되면은 불편하고 롤러코스터라는 그것이 가미가 되어서 롤러코스터면은 야 이건 돈 주고 사야 될 이런 게 되고 그렇게 차이가 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 어떻게 보면 모든 욕망의 충족이라 하는 것은 전부 관념에 의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느낌에서 느낌이라고 한다면 칼로 베는 느낌, 그럼 어디 큰 돌이 떨어져서 작살이 나는 느낌이든 아니면 그냥 제가 망치로 요즘 이거 하다가 자주 이걸 때리는데 그 막 상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렇든 사실 막 심각하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느낌이죠. 근데 입에서는 아!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괴롭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 차이는 바로 요 송장 자세라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차이가 확인이 돼요. 그것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분별이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별됨으로써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작용 이치가 알아지게 돼요. 이제 사실이 알아지게 돼요. 그러면 암기하고 말 것도 없어요. 무상부하 아무 안 들어도 아무 그 개념 몰라도 그냥 다 알게 돼요. 뭘 무상이라고 그러고 뭘 무하라고 그러는지 다 알게 돼요. 공부 안 해도 알게 돼요. 단지 용어만 모를 뿐이야. 무상? 그게 뭔데? 그런 걸 무상이라고 그런 거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렇게 사실의 경험이 되면 어떠냐? 모든 개념을 이 사실의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고, 개념에 빠진 사람은 모든 사실의 경험을 전부 개념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수행자와 수행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텀이 나는 대로 집에서 감이 없다.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한다면 다 넓어져 보세요. 다 송영이 돼 보세요.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좌선이라고 하는 그 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이제 그 느낌 그대로 행선이라고 하는, 더 나가면 일상선이라고 하는 모든 일, 모든 설거지, 모든 밥 하는 거, 모든 것에 다 바로 코로한 느낌의 경험 상태로 이러면은 삶에서 아마 불편한 게 없는 일상 삶이 그냥 도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감은 송장 상태로부터 넓어지는 여기로부터 출발해 보세요.